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그래서도 간단하게 왜 이 방송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바이오 신약 혹은 이 제약과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종목들, 이 종목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1분기 아니면 한 2분기, 그러니까 한 4, 5월 달 그 후에는 다시 보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힘들지 않다라는 게 주가가 빠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주가가 완전히 지지부진하게 움직임도 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차라리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시장 순환, 시장 수급이 들어가는 그쪽 섹터로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단타, 단기 매매만 하는 사람이냐?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대형주 잘해요. 예, 우량주 대형주 잘합니다. 예, 더 잘합니다. 예, 장기선에는 더 잘 맞습니다. 아,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시장 수급이라는 게 항상 순환을 하죠. 상반기 때 주도 섹터가 있다면 하반기 때 주도 섹터가 있고 중간중간에 또 섹터들이 있습니다. 항상 압축해서 오르죠. 압축해서 오릅니다. 뭐 그쪽으로 가서 당연히 그쪽 파동을 먹고 그다음에 다음 파동에서 다음 수급을 보면서 또 다음 파동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 예전에 매매할 때요. 주로 이제 하반기 때, 즉, 한 7, 8월 이후부터는 거의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거는 인포락이나 유매가 회원님들은 다들 아시는 사실이에요. 주로 이제 상반기 때 주로 매매를 했고요. 상반기 때도 종목 수가, 그러니까 보는 섹터 수가 두세 개 정도였습니다. 두세 개 정도. 그러니까 그 섹터를 이용해서, 수급에 몰리는 섹터를 이용해서 그 파동을 먹고 또 다음 파동에서 다음 수급이 몰리는 섹터의 수혜주나 이런 종목들, 이런 거 아니면 혹은 개별주, 이런 것들로 수익을 냈었지, 어, 잡고, 안 가거나 혹은 나중에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티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매매할 때 이렇게 매매해요, 실제로. 예.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CMO와 바이오 시밀러 업체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실제로는 바이오 시밀러 업체죠. 뭐 어찌됐든 간에 이 두 개의 종목이 대장주, 주도주라고 보면 되죠. 대장주라기보다는 주도주입니다. 실제로 얘네들이 움직여줘야지 전체적인 그 바이오 섹터 쪽으로 훈풍이 붑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 신약 때마다 대장주들이 따로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 작년 신라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메디톡스, 신라젠, 그다음에 HLB라든지 이런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걔네들이 대장주죠. 근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가장 큰 종목들, 주도주가 움직여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바이오 종목들 중, 바이오 제약 종목들 중에서 360일선 이하로 내려갔거나, 혹은 불안하거나, 내려갈 것 같은 종목이거나, 혹은 60주선, 을 아슬아슬하게 걸터 앉아 있거나 혹은 이하에 있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물량을 일부라도 좀 정리하고 순환매 다른 쪽 섹터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한 표현이 어떤 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때는 그냥 셀트리온만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셀트리온 말씀드린 대로 하나입니다. 예, 서정진 회장님께서 은퇴하신다고 그랬죠. 은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은퇴한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의 가치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후계 구도인 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깝깝스럽습니다. 증여세 문제라든지 이런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자체만 본다면은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가치가 너무 많이 뛰기 때문에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이런 부분에다가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많이 분석해 드렸습니다. 제네릭 의약품과 비슷하다고. 즉 오리지널 신약이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기존에 말 예를 들어 10조 원이 있으면은 그 시장에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서 침투하는 거거든요. 저가라는 경쟁력을 가지고. 근데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막 잡아먹어요. 근데 시장 점유율이 10% 20%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나중에 시장 점유율이 100%까지 뜁니까? 예,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다 갖추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당연한 거죠. 예, 얼마든지 다운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의약품 업체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몇 %씩 되는지. 보통 기본이 30~40%에서 많은 거는 50~60%, 60~70%씩 됩니다. 오히려 그 이상도 많죠.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꿈의 성장주라고 그러죠. 바이오. 성공만 했다면은 돈다발을 거둘 수 있는 엄청난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 거죠. 신약 업체들이. 자, 거기다가 경쟁사들이 진입을 하죠. 경쟁사들이 진입을 합니다. 하나둘씩 경쟁사 진입하면 또 거기서 또 뭐가 됩니까? 다운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계속 내놔야 돼요. 계속 내놔야지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점핑합니다. 그러나 그게 시장 점유율이 10% 20% 이상 올라가면은 램시마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유럽 아시겠지만 뭐가 됩니까? 매출액과 이익률이 훼손이 됩니다. 계속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과 플러스 알파로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 다운 이로 인해서 경쟁 심화 신약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요번에 미국에서 트룩시마라든지 허즈마 됐죠. 됐는데 이건 또 시장에 진입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겠죠. 시장이 걸린다는 건 뭐죠? 그때까지는 일단 주춤한다는 겁니다. 램시마를 보셔서 압니다. 램시마 유럽 시장에 진출했어요. 바로 주가가 빵빵빵 터졌습니까? 아닙니다. 일정 기간 옆으로 기어졌습니다. 박스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착하고 본격적으로 팍팍팍 판매가 시작되는 시점까지는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기간이 있잖아요. 자, 360일선이 잇따랐고 181선과 216일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216일선이 기본 추세선이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 다 가능하시죠? 그죠? 얘 뛰어넘기 전까지는 뭡니까? 내려올 때까지는 얘가 내려오는 산에서 향해서 올라타더라도 불안합니다. 그냥 다 내려온 상태에서 쓱 올라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조정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입니다. 한번 이렇게 빠진 종목은요, 어떻게 돼서든, 그리고 아직까지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거 아니죠. 셀트리온과 비슷합니다. 한번 이렇게 빠진 종목들은 5, 6개월, 총 5, 6개월간의 조정이 거친다라는 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말씀을 드린 정배열 패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이 두 가지 종목만 해도 벌써 최소한 앞으로 1월을 포함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는 쉬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와요. 패턴만 가지고도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 뭔지 아십니까? 작년만 해도 바이오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정부에서 이것저것 내놨어요. 정책을 기억들 하십니까? 자, 코스닥 활성화 정책 어쩌고 저쩌고 이거 여기에 중심축이 되는 게 바로 바이오 신약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죠? 정부는 이래저래 중간중간에 잣대를 갖다 대죠. 왜 이걸 비용 처리를 안 하느냐?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니 뭐니,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대형 사고도 몇 개 터졌고요. 그죠? 대형 사고라면 뭐 동성제약인가? 뭐 그런 거 뭐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사고들도 터지고, 그죠? 여기에 직격탄을 차바이오텍 등이 맞아 나가 떨어졌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말부터 정부가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말은 인정을 안 합니다. 절대. 자기네들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최저임금과 52시간, 주 52시간, 그죠? 시간제 근무.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산업
역효과가 나오고 있고 중소기업인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 타격 있다 어쩌다 막 이러잖아요. 뭐 그리고 또 너무 남북 경협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에만 올인하는 거 아니냐. 경제가 이 모양인데 너희들 뭐 하는 거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이건 뭐 여론을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에 통해 가지고 지지율만 봐도 뻔히 잘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11월, 12월부터 정부에서 조직별로 조금씩 뭐가 있죠? 예, 경제 쪽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었죠. 그죠? 이미 두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작년 말에. 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바이오 쪽에 관련돼서 나온 얘기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하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비용 처리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제시하겠다랑 그 다음에 4년 이상 적자가 연속됐을 때 이때를 갖다가 뭐 좀 연장해가지고 좀 봐주겠다. 이거 이외에는요. 정책적으로 대규모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수소차, 그죠? 4차 산업에서 바이오를 뺀 뭐 수소차라든지 5G라든지 그죠? 뭐 스마트 팩토리 오늘 나왔죠? 제가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뭐라고 올려드렸냐면은 여기 대통령 입에서 쏟아진 이거 이미 다 정부 각 부처나 이런 데로부터 조금씩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보시면 스마트 수소경제, 스마트 공장, 인터넷 은행 나왔던 거죠. 공유 견제, 그 다음에 K-팝은 좀 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등의 투자 테마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헬스케어라는 것은 바이오 신약 쪽이 아니었었어요. 바이오 신약 쪽이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어제 뉴스 막 쏟아지더만요. 규제 샌드박스 보셨습니까? 규제 샌드박스라는 기사. 자, 규제로 가로막혀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안 되는 그런 섹터들이 있었죠. 뭐 유전자 치료제가 아니라 유전자 진단이라든지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쪽 부분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갖다가 바꾸는데 너무 이익 집단이나 이런 데서 반발이 심하고 하니까 그거를 조금 좀 변칙적으로 허용해 주는 식으로 해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그 유전자 문제, 유전자 진단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서울 시내에서 수소 스테이션을 만드는 것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규제를 좀 피하면서 설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게 다 나왔던 거예요. 근데 바이오 신약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예. 이미 시장에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그런 조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었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세 번째 이유가 대표적인 종목들 몇몇 개 있습니다. 예. 유한양이 대표적이죠. 이거 벌써 두 번째 대형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어요. 주가 못 가잖아요. 주가 못 갑니다. 얘가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입니다. 지금 현재. 얘라고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10조 원까지 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닐 거라고요. 근데 못 가거든요. 연이어서 터졌는데. 얘네들 뿐만 아니죠. 지난해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0월인가? 9월인가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국내 바이오 기업과 제약사에서 터뜨린 기술 이전 계약만 총 6건인가 7건입니다. 하반기 때 몰려서 나왔어요. 그리고 JP모건에서 상당히 K바이오에 대해서 바이오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이런 뉴스들까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게 영 시원찮죠. 영 시원찮습니다. 악재 오히려 큰 악재도 아닌데 그런 거에 막 뒤흔들려요. 그럼 뭐예요? 시장 수급이 그만큼 부실하다라는 거죠. 부실하다. 부실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세 번째까지의 흐름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추세상 빠지면 안 될 자리를 갖다가 뺀 종목들은 일단은 좀 물량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축소해 놓고 그 물량 다시 나중에 가져가면 돼요. 내가 팔았는데 다시 올라? 물량이 좀 줄더라도 다시 잡으면 됩니다. 종목별로.
해서 지금은 시장에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까 거기도 있죠. 그 기사 맨 위에도 있습니다. 뭐라고 있었습니까? 예. 자, 증시 투자 격언 중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죠. 많이 말씀드린 거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면 안 돼요. 정부가 그쪽에다 등을 쥐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원체 이 정부가 가진 권력 막강하기 때문에 길을 피고 싶어도 길은 못 핍니다. 시장은 정부 정책에 맞선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요. 어느 해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 이 세 가지 조건들만 봤을 때 충분히 아직은 아니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요? 이걸 제가 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중에 이벤트가 있어서 장기선에서 이렇게 탁 올라와서 장기선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이라, 아니면 장기선 안에서 이렇게 버티나, 아니면 장기선 밑에서 오른 것도 없이 예전부터 그냥 밑에서 캐착캐착 거리면서 뭔가를 이벤트를 기다리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벤트를 파악해야죠. 아, 2019년도에 이런 게 나올 것 같다. 이 회사는 이런 게 나올 예정이었다. 근데 좀 이게 수개월 지나면서 시장에서 묻혀서 그렇지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종목은 분명히 2019년도 1월이 됐든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분명히 나오면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들면은 그 시점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회사는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주주님들은 알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종목들은 그냥 놔두시는 거죠. 놔두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일단 좀 정리해서 시장 수급이 흐르는 쪽으로 좀 자금을 좀 이동을 시켰다가 다시 바이오 쪽으로 와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 케이스였었습니다. 자, 또 네 번째 요소가 하나가 더 있어요. 네 번째. 뭐냐면은 해외를 볼게요. 나스닥이 반등을 하죠. 예, 나스닥이 반등을 합니다.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 S&P 500, 러셀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글 하나를 올려드렸어요. 하락은 누구 때문에? 공매도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도세 때문에 떨어진 거고, 지금의 반등은 뭐냐? 쇼커홀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기계에 의한 매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죠. 근데 미국에도 헬스케어가 있어요. 그죠? 미국에도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자, 이 헬스케어 쪽 지수를, S&P 헬스케어 지수를 보면요. 빠진 것만큼 어떻습니까? 아직 올라오려면 당연히 멀었습니다. 그죠? 빠진 것만큼 올라오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나 얘네들도요, 무조건적으로 가야 될, 앞으로 대세 상승에 가야 될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아직까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결국에는 헬스케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건 자율반등, 쇼커홀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율반등이지, 결국에는 헬스케어 때문에 오른다, 그건 좀 아니거든요. 지금 나스닥 시장이나 미국 제가 오전에 올려드리는 거 별로 안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말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얘네들부터 확인해요. 얘네들부터. 산업별 동향, 산업별, 증권사, 국내외 주식시장, 증시, 시장 코멘트, 이런 거 읽어보죠. 그럼 매일 뭐 때문에 올랐는지, 어디가 올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주로 오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면요, 뭐 넷플릭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 주로 판과 관련된 IT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이런 쪽과 관련된 쪽에서 많이 좀 눈에 띕니다. 근데 바이오 쪽은 거의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예전만 해도 그래도 바이오 쪽은 2, 3일에 한 번 정도씩 거론이 되고 있었거든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추세적으로 뭐예요? 미국에서도 바이오를 갖다가
지금 주도 섹터, 주도 산업, 주도 테마로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때문에 제가 이거 있을 텐데 깔아놓고 있을 텐데 여기요, 여기. 자, 이게 1개월 전 대비로 따졌을 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 헬스케어가 안 나왔네. 죄송합니다. 여기는 헬스케어가 안 나왔네요. 예, 의미가 없는데, 여튼간에 다른 데에 비해서 확실하게 헬스케어 쪽이 지금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외국 증시에서도. 예, 굉장히 크죠? 특히 미국 나스닥이나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헬스케어 쪽 업종의 영향을 국내 헬스케어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연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싱크로율이 많이 비슷해요. 예.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유독 그게 더 굉장히 강합니다. 예, 헬스케어 쪽, 바이오 쪽,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해서 미국 쪽에서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섹터다라고 하면은 우리 쪽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정부가 키워주고 정부가 지원해주고 정부가 밀어준다라는 섹터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자, 폴더블 같은 것들 반등이 나오고 있죠. 반도체? 솔직히 반도체 아직 모르겠습니다. 얘가 반등이 나온 거라고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한 거라서, 흔한 흐름이라서 주봉 보세요. 이게 반등 나온 거 맞습니까? 10주선에서 이런데도 이럴 때 여기서 봤을 때도 반등 나온다. 다들 그랬어요. 여기서도 봤을 때 반등 나온다라고 그랬고요. 다 똑같습니다. 밑에서 양봉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전혀. 여튼 보세요. 최근에 다섯 번째 이유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이유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보면은 어딘가 수급이 개선되거나 무슨 이슈가 있거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반도체 업종에서 어떻습니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죠. 엄청 강합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도 막 쫙쫙 오릅니다. 그런데 바이오 쪽은 어땠죠? 그렇게 세지 못했어요. 완전 개별스럽게 움직인 애들만 좀 세게 나온 거지 대체적으로 그렇게 세게 움직인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즉, 반도체다 이러니까 반도체 막 빵빵 수급이 들어오죠. 엄청 들어옵니다. 5, 6%, 7, 8%는 기본으로 들어와요. 분위기가 이런데 바이오 쪽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그 두 번째인가 세 번째랑 약간 좀 비슷하죠. 예, 이건 이제 실전에서 봤을 때, 실제 시장에서 봤을 때 그런 흐름이라는 거는 확실히 시장 수급이 뭡니까? 바이오 쪽에서 많이 이탈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서 종목별로 조금 많이 상승을 했다가 장기선에 진입을 했는데 361선 이탈한 종목들 혹은 60주선을 확실히 이탈한 종목들 혹은 361선이나 60주선에서 애매하게 있는 애들 이런 걸 포함해서요. 물량을 일부라도 좀 정리해주고 시장 수급에 맞춰서 정책 관련 주라든지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바이오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시장 볼 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큰 섹터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가 무조건 주도하는 애들을 먼저 봅니다. 무조건 주도하는 애들. 반도체 장비고 반도체 디스플레이고 뭐 5G고 뭐고 간에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주도하는 애들이 움직여야지 밑에 후방에 있는 작은 애들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주도가 죽는데 나 잘났어 해가지고 나 혼자 어서 오르고 다른 애들 다 떨어 이거 없습니다. 이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확률상 무조건 주도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시장 분위기요. 그 산업에 만약에 말 그대로 펀더멘탈. 세 번째가 이슈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네 번째가 수급, 흐름.
이런 것들이요. 간단하잖아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챙겨서 봐주고, 여기서 한두 개 반반이다 이러면 정말 애매할 거예요. 근데 아니다 싶으면은 내 판단이 틀렸어도 일단 리스크 관리상 이렇게 해주는 것도 맞을 겁니다. 예, 시장에서 이런 어떤 걸 체크할 때 이런 기본 요건을 가지고 체크한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제가 뭐 잘나서 뭐 굉장히 뭐 미래를 잘 봐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나요? 그냥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60일선 뭐예요? 지수 봤을 때 어라 306일선 이탈하려고 그런다. 361선 이탈하려고 한다.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냥 거기서 그냥 다 절하면 전량 패대기 칩니다. 절하면 웬간한 물량 다 축소해 버리겠습니다.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다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